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과 그리고 지난 2021년 시장의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금요일 시장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통상 미국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날에는 상승했던 확률이 훨씬 컸었는데요. 좀 아쉽죠? 막판 한 10분, 30분 정도를 남기고 결국 하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0.1에서 0.3%, 그리고 나스닥은 0.6%까지 하락한 채 마감됐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라든가 필수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등 소위 방어적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했지만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주,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뉴스거리가 되던데요. 미국에서는 결국 소위 팬데믹 이후에 최대로 많은 소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계속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확진자 수는 늘어나지만 또 사망자 수는 또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 질병본부 같은 데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5일 지나서 테스트가 결국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외출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병원 같은 데서는 지금 워낙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부족하니까 소위 양성으로 판명된 분들도 일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결코 걱정하지 않는지, 또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지금 비행기는 상관없지만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또 금지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고 있지만 주시장은 역시 어찌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약법으로 마감된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 미국 달러도 모두 조금씩 전날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채 연말장을 전부 마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로 보면 이제 영국 정부에서도 화이자의 코로나19의 경구용 치료제를 허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정도 올랐고요. 말씀드렸던 요인들에 인해서 크루즈선사, 대표적인 카니발을 비롯해서 몇 가지 그런 크루즈선사들이 모두 2, 3%씩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주로 보면 펠라튼 같은 경우가 사실 2020년에 최대 히트 주식이었는데 작년에는 엄청 가장 많이 내려간 주식 중에 하나일 텐데요. JMP에서는 투자 기간을 매수해서 중립까지 내리면서 거의 4%까지 하락한 채 마지막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될 텐데, 2021년 사실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웠던 한 해였었어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 거죠. 결국 3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20% 이상의 상승을 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S&P 500이 거의 27%, 정확히는 26.9%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도 18%, 그리고 나스닥이 2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과 다우지수의 상승률의 차이는 81.6%포인트였고요. 나스닥과의 차이는 5.5%포인트였는데, 이렇게 S&P 500과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8% 이상 벌어진 것은 1997년 이후 최고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긴 것은 역사적으로 고작 5번이었습니다. 1984년, 89년, 1997년, 2004년이 있었고요. 이렇게 마지막은 2005년이었기 때문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S&P 500이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이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 그리고 수많은 기술주 위중에 상대적으로 큰 나스닥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섹터별로 안배되어 있는 S&P 500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그만큼 작년에는 분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6%, 그리고 리츠가 41% 올라왔고요. 그리고 IT도 33% 정도 올라간 것이 작년에 한 해 기록이 되겠고요. 이렇게 가장 많이 올라갔던 한 해가 된 것은 역시 S&P 500의 기업들의 이익이 45%나 늘어났거든요. 2008년에 팩스페이스 생긴 이후에 최고의 이익 증가율을 났습니다. 특히 연간 70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연간 고공유지였고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이 고작 불과 거래일수로 33일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사상 최고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며칠만 기다리면 사상 최고가 가는 랠리가 12월까지도 계속됐을 정도니까요. 작년 한 해는 정말 엄청나게 주시장이 좋았다라고 한마디로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별로도 나눠보자면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수익률 가장 좋았던 주식들 한번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역시 앞서 제가 에너지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요. 섹터별로도요. 종목별로 보면 지수군을 보더라도 역시 에너지 주식들이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S&P 500 기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죠. 엔비디아도 엄청 올라갔지만 S&P 500만 보면 대본 에너지가 거의 200%가 올라가면서 탑을 기록했습니다. 1등을 기록했죠. 그다음에 마라손 오일이 149%, 그러니까 거의 190%가 올라갔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4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에 모더나가 좀 재미없었지만 여전히 연말 대비 연말로 보면 143%로 올라갔고요. 포드가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8달러, 9달러부터 벌써 이제 지난 횟수가 바뀌어서 2020년 가을부터 말씀드렸는데 여튼 한 해 동안요 137.5%가 올라가서 2009년 이후 연간으로 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전체 S&P 500 중에서 자랑스럽게도 6위까지 올라간 거니까요. 포드가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작년 막판에 루시드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시드가 280%나 올라가서 제일 많이 주식이 되겠고요. 포트넷이 143%, 엔비디아가 142% 올라갔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들이 각각 84%나 올라가는 것들이 소위 나스닥 100 주식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군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다우 지수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했을 거려니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홈디포가 59.5% 올라가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50%가 넘었습니다. 52.5%, 골드만삭스가 47%, 그리고 쉐보렌이 46%, 그리고 시스코가 45.8%나 올라간 것이 지난 한 해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오른 주식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에도 이런 주식을 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2022년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골드만삭스가 5개의 종목을 선정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유망 종목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보통 30개, 20개 하니까 너무 좀 많고 물론 저희가 좀 줄여서 대표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골드만삭스는 딱 5개를 딱 집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존은 아주 단순합니다. 확고하게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 좀 덜 오르는 것들을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마진이 증가세가 지속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가격 결정력이 확고한 기업들 그리고 독과점적인 입장이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들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데시피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그리고 인플레이션, 디지털화 이렇게 3가지를 가장 2022년에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5종목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마존입니다. 이커머스와 광고시장, 클라우드, 그리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구독경제의 최고 수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주문한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쇼핑하다 보면 월마트를 더 갈 거라는 얘기죠.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면서 5종목 중에 하나를 월마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이제 작년 10월까지 사상치 효과를 기록하다가 약간 쉬고 있으면서 연말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파워 중에 하나고 역시 가격 결정력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나이키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서운하는 레스토랑 이번에 캐나다에 와서 또 몇 번 갔었는데 레스토랑 비즈니스 쪽에서의 그 중에서도 IT가 접목된 최고의 기업들을 얘기하면서 치폴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주식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게 치폴레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행 관련하면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나 그런 카지노나 호텔이나 크루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행이 재개되고 그러면 결국 이 회사의 다양한 생산 기종에 대해서 주문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보잉을 선택한 것도 골드만삭스의 특이한 종목 선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